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사실 중간고사 보고서 보면서 제가 다 보진 못했어요. 근데 어떤 학생 이제 슬라이드쇼에 올라간 걸 보고 내가 내 페이스북에다 공유하고 좋아요를 눌러주고 그 다음에 팔로우를 하면 신청하고 수고했습니다라고 댓글을 다 똑같이 달아주려고 했었고 어제까지인가 엊그제까지 다 달았어요. 그럼 내용도 조금 짧게 봤어요. 짧게 봤고 어떤 학생들 거를 이상하게 자꾸 보려고 했는데 그 학생에게 팔로우를 신청하면 갑자기 컴퓨터가 멈추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그 학생이 업로드 시키면서 문제가 있지 않았나 이런 고민도 좀 생기고, 그리고 어떤 학생들은 자기 자신이 부끄러웠던지 레포트에는 이름을 다 빼고, 그리고 이렇게 그냥 저한테만 이메일 보내고 거기는 이게 누군지 실명을 알 수 없는 걸로 슬라이드 쉐어를 만드신 분들도 많은데, 그 의미가 다른 사람들에게 그거를 어떻게 한다기보다 우리가 슬라이드 쉐어를 수업에서 많이 강조했고, 우리가 얘기하는 참여공유 개방 이런 교육 정보에 굉장히 좋은 교육적 가치들인데, 우리가 그런 걸 한번 공유해 봄으로 해서 얻을 수 있는 가치는 무엇일까? 이런 것들도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을 한번, 제가 실습하고 싶은 마음도 많은데 실습할 수 있는 기회가 없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내 말로만 쑥 훑치고 지나가니까 역시 내 예상대로 내가 소개한 사이트들을 저는 강조하면서 여러분들이 이걸 제대로 하시려면 6개월이나 한두 달 정도는 진짜 미친듯이 그 사이트만 보고 재밌어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아마 리서치게이트 내가 소개했는데 그것도 보셨는지 모르겠고요. 대부분 아마 제 예상에는 너무 힘들어요. 이거 어떻게 하는지 몰랐어요. 이런 학생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아마 다들 일상이 힘들어서 그럴 수는 있는데, 그 정도 열정을 하면 죽는다. 이런 게 솟아났어요. 그러지 마시고 꼭 여러분들 좀 사용해 봐야 돼요. 근데 제 강의에서 그걸 가르쳐 드리는 건 너무 우리가 좀 안 맞잖아요. 그죠? 그건 여러분들이 직접 사용하시고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만큼 요즘에 UI, UX 이런 인터페이스가 좋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어요. 두 번째 또 제가 느꼈던 거는, 저는 여러분들한테 많은 거를 빨리 많이 가르쳐 주려고 하는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오늘 왠지 제가 좀 차분해진 것 같지 않아요? 톤이 좀 느리고. 제가 그 의욕을 좀 절반으로 꺾었어요. 학생들이 의외로 좀 이렇게, 어떤 학생들은 내 강의 쫓아오기 어려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좀 했어요. 여러분들이 보고서를 쓰신 거를 다는 못 봤지만 짧게 제가 좀 본 느낌에서 의외로 우리 학생분들이 내 수업 힘들어 할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 제가 오늘 준비한 거 이번 주 9주차 내용이거든요. 근데 오늘 9주, 10주로 나누어서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천천히 할게요. 그리고 또 공교롭게 오늘 학생들도 좀 몇 명 빠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요게 이제 녹화 한 11주 정도까지만 하고 12, 13주 차, 그러니까 녹화의 개수를 한 11개 정도 만들 거예요. 만들고 12, 13주 차부터는 녹화 꼭 필요한 건 아니니까 안 하고,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랑 같이 진짜 질의응답식 강의를 해볼 생각에, 그때 긴장하지 않으셔도 돼요. 훨씬 재밌어요. 그리고 훨씬 더 배우는 게 많을 수 있고, 내가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실력인지를 또 알 수 있고, 우리가 지금까지 컴퓨터 기술을 이용해서 여러분들 이렇게 딱 앉아있으면 나 모르잖아요. 그냥 듣고 끄떡끄떡 하고 있으면 다 알아듣는다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근데 사실은 이제 이렇게 시험을 본다거나 중간고사 평가를 한 레포팅을 한다거나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의 질감과 발표를 시켜본다거나 그러면 금방 아는데, 여러분 다 이제 1학기 학생들이고, 석사, 석박사의 대부분 1학기 학생들이고, 이제 그렇게 해서 오늘 처음 만난 학생들이 많다 보니까 제가 여러분들의 어떤 레벨에 대한 것들을 많이 모르죠. 근데 이제 컴퓨터 기술이 발전되어져 있게 되면 여러분들에 대한 레벨에 대한 기술들을 알게 되면 제가 좀 더 최적화된 강의를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죠? 지금 계속 소개하고 있는 이런 기술들이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것들을 제공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들이죠. 개인정보는 어떻게 될 것인가? 또 그런 것들을 어뷰즈, 나쁜 의도로 쓰는 사람들이 있으면 어떻게 할래? 또 정말 굳이 그렇게까지 학생들이 그걸 해서 귀찮게 학생들도 시키고 할 필요가 있나? 학업 성과는 그렇게 좀 약간 평균치 학생들을 가르치게 하고 못 쫓아오게끔 해주는 게 또 교육의 의미 아닌가? 너무나 편리함이 반드시 교육적 가치인가? 교육이 정말로 친절해야만 하는가?
교육은 때로 뭐 훈계 같은 것들도 있을 수 있나? 뭐 이러한 우리가 가지고 있던 기본적인 아날로그적 가치에서의 교육에 대한 지리적 생각들이 이런 IT적 기술로 편리해졌을 때 어떻게 재편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제가 한 학기 내내 계속 질문으로만 던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우리가 쓸 수 있는 도구가 무엇이다고만 계속 소개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에게 생각할 수 있는 여분을 자꾸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삐집어 밀어내고 있는 거예요. 그 생각의 여분을. 그래서 마음 같아서는 좀 자유롭게 토론하고 싶으면 녹화가 돌아가면서 토론하자면 다들 한마디도 안 하고 내 목소리 들어가는 게 싫어요. 뭐 이런 학생들이 있을까봐 좀 조심스럽긴 한데 그런 시간을 좀 가질 생각을 좀 갖고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이따가 학사 일정에 대한 내용들을 제가 이따 끝나고 나서 한 번 더 설명할 거예요. 그때 제가 학사 일정에 이런 것들 좀 소개해드리면 미리 요때 이런 일들이 있구나. 물론 강의 계획서에 제시된 대로 진행을 하지만 한 번 더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그것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은 이제 교육정보에서 정형 데이터와 반정형 데이터와 비정형 데이터 처리가 어떤 의미를 갖는가예요. 그래서 빅데이터를 이야기를 할 때 이게 빅데이터니까 빅이니까 정형, 반정형, 뭐 비정형이라는 게 다 들어가 있겠죠. 뭐 정형이라고 하면 스트럭티드 데이터니까 구조화된 데이터겠죠. 그러면 이제 반정형과 비정형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뭐 스트럭티드가 되어져 있는 구조화가 되어진 것에 대한 디그리, 정도에 따라서 스트럭티드가 되어진 게 조금 더 이렇게 떨어지면 막 언스트럭티드 되어지면 이제 비정형이고 이제 세미 스트럭티드 느낌은 반정형이겠죠. 그죠? 그 디그리 정도의 수준이겠죠. 그럼 스트럭티드 되어진 게 무엇이냐? 그럼 내가 여러분들을 좀 더 구조적으로 하려면은 이름은 중복되는 게 많으니까 주민등록번호로 이야기하자. 그래서 뭐 하면 여러분들 생년월일이 쫙 나오고 뭐 일자냐 이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성별도 식별되어지고 기본적으로 구조화되어져 있잖아요. 그러면서도 5천만 명에 대해서 고유하게 그 사람을 식별할 수도 있고요. 그죠? 뭐 이러한 것들에 대한 것을 통해 가지고 사실은 충분히 좀 더 구조적인 뭐 데이터 포맷을 얘기하고 예측되어질 수 있죠. 그러면 기껏해야 주민등록주냐면 뭐 11, 21, 01, 6, 내가 내 주민등록 이거밖에 안 남았는데 13자리인가요? 그렇죠? 13자리면 13자리 숫자만큼의 그 메모리, 데이터 메모리 공간을 딱 확 가지고 이 값을 처리하면 되잖아요. 딱 포맷이 된 거예요. 책상을 만들겠다는 책상 딱 뭐 몇 미터에 의자 3개 딱 잡아 놓은 거예요. 그 스트럭티드 구조화 된 거죠. 이거 몇 개. 왜 의자의 길이가 있으니까 이 공간에 의자 몇 개 들어간다 나오죠. 의자가 만약에 요 센치로 혼자는 의자, 책상의 구조였다면, 그죠? 여기에 뭐 100개 들어간다가 이게 통으로 들어가서 이 길이가 더 길었을 때는 구조상 몇 개 들어간다가 딱 수학적으로 계산되잖아요. 그러니까 구조화되어진다는 것이 갖고 있는 장점이 분명히 있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살았던 세계는 구조화되어져 있는 정형 데이터의 시대였죠. 그러다가 이제 이따가 제가 소개할 것이지만 반정형, 비정형의 데이터가 훅 늘어나니까 이게 막 그냥 막 그 다양한 종류의 이기종의 데이터들이 막 들쑥 나오는데 거기에 데이터 갖고 있는 가치가 너무나 크다는 거예요. 그걸 막 깨닫기 시작하고 그걸 막 이용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이제 그러면서 그걸 분석하는 빅데이터들이 나오고 이제 이러면서 여러분과 함께 교육정보에서 이런 처리들이 어떤 의미를 갖느냐에 대한 것이 오늘의 첫 번째 퀘션 마크인 거예요.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여기에 대한 답을 선명하게 알려주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같이 가져가셔야 되는 거고, 제가 여러분들 기말고사 때 여러분들의 에세이로 받으려고 하는 것이 바로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의미를 제가 문제를 몇 개를 출제하고 그 중에서 자기가 자신 있는 문제 풀 수 있도록 할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던지는 문제에 대해서 자기가 수기를 하셔야 돼요. 얇게 생각하지 마시고. 얇게 생각하는 거는 금방 티가 나거든요. 얇게 생각했는데 말만 빨리 하고 막 잡다한 걸 알아서 막 이야기를 하면 조금 신뢰감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묵직하게 수기를 좀 이렇게 계속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 교육정보라고 생각했을 때 뭐가 교육정보냐? 그죠? 비정형 데이터, 반정형 데이터, 정형 데이터 중에서 어떤 게 교육정보냐? 지금까지는 학생 이름, 주민번호, 학번, 뭐 성별, 국어점수, 영어점수
뭐 이런 거였다면 교우관계라고 하는 비정형 형태의 것들. 이 학생에 대한 자기소개를 동영상을 올렸을 때 동영상 데이터에 대한 포맷에 대한 이야기들. 동영상을 분석했더니 동영상에 나와 있는 배경이 뭐 같아서 유사한 친구라고 하는 친구의 친밀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다고 한다면 그러한 것들은 과연 기존의 교육정보 처리와는 어떻게 달라지는 것이 그냥 좋은 데이터 같아, 넣으면 좋아. 뭐 굳이 그럴 건 없잖아요. 자기소개 간단하게 텍스트로 해도 되는데 굳이 동영상으로 해야지만 한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왜 그런 번거로운 작업을 미국에서 하니까. 뭐 영국에서 하고 있으니까. 선진국에서 하고 있으니까. 뭐 이런 우리가 뭔가 이렇게 그냥 따라가는 어떤 그런 정책이 아니라 내가 교육자로서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차이는 교육의 스킬에도 있겠지만 교육에 대한 철학, 뭐 교육에 대한 사상, 뭐 그런 것들이라면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것을 얘기할 겁니다. 여튼 여기 오늘 그림을 가지고 왔어요. 데이터 스크롤 되어서 막 올라가는 데이터, 작은 데이터 점점 커지고 있고 막 이렇게 튀어나가고 있고 사람이 뭔가 고민하고 있는데 하필 얘가 이 데이터를 받았어. 그죠? 그래서 저는 분명히 첫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우리는 무한의 세계에 연결되어져 살고 있지만 그건 인터넷의 얘기인 거고 나는 여전히 내가 아까 처음 왔을 때 나 오늘 종일 아침, 점심 굶고 저녁 때 지금 한 끼 먹고 와서 힘없다 뭐 이런 소리 했잖아요. 나는 여전히 뭐 무한의 인터넷에 연결돼서 24시간 실시간으로 뭐 LTE 땡겨갖고 이렇게 클릭하고 검색하고 댕기고 있고 막 언제든지 뭐 영어라든지 리소스 좋은 거 동영상 뭐 뉴스 다 보고 뉴스 뭐 비 오는 거 이런 것도 다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세계에 살고 있지만 내가 정보를 습득하고 분석하고 이해하고 마침 찾은 게 낚시가 아니고 잘 골랐네 이런 것들 찾고 매칭시키고 이러한 것은 대단히 유한적이고 그리고 내 삶 자체도 굉장히 유한적이고 물리적으로도 제한적이라는 사실을 생각하자고요. 그렇게 볼 때 어떻게 콕 집어서 이런 데이터가 나에게 때마침 들어와질 수가 있었을까? 제가 조금 전에 여러분을 만나기 전에 다른 분들과 뭐 이렇게 대화 나눌 때 나누었던 대화에서 뭐 굉장히 중요한 키값과 여기서 지금 강의를 하는 입장에서 제가 동료 선생님들이랑 같이 뭐 이렇게 학문 트렌드나 뭐 문제점 요즘에 이렇게 이런 뭐 요즘에는 자꾸 포럼 같은 것들을 자꾸 정부 주도로 하는 게 많은데 그런 거 그런 게 뭐 돈이 조금 줘서 운용은 될 수 있지만 무슨 의미가 있나 뭐 이런 얘기를 좀 나눴거든요. 아까는. 그래서 우리가 개인들끼리 그냥 사적인 포럼 만드는 게 어때? 뭐 이러면서 웃으면서 얘기했단 말이에요. 재밌겠다 뭐 이러면서 그러한 것들의 맥락과 지금 얘기해서 강의를 하는 입장에서 제 맥락에서의 교육 정보의 키가 틀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학교에서도 강의하면서 여기서 내가 지금 다루고 있는 교육 정보가 뭐지? 내가 왜 어떤 교육 정보를 기반으로 해서 내가 얘에게 야단도 치고 때로는 조언도 하고 얘를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 거지? 근데 만약에 어떤 교육 정보가 내가 배웠던 빅데이터의 비정형, 반정형 뭐에서 들어와서 여기에 대해가 추가되어 준다면 좀 더 얘에 대한 평가가 뭔가 좀 아쉬웠는데 그 아쉬움을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날 때 절대 습관적으로 포기하지 말고 옆에다 노트를 쓰세요. 난 미안하지만 여러분 내 제자니까 약간은 아직은 내가 공부했던 방식으로 좀 하라고 강의하고 싶은 마음이 좀 있는 거야. 난 좀 무식해서 그랬던 것 같은데 책이나 뭘 가지고 다니면 그 옆에다가 글 써진 데다 아이디어 또는 바로 적었어요. 나중에는 내가 적어놓은 게 막 괜히 혼자 감탄하고 아무도 감탄하지 않는데 자뻑하고 근데 뭐 그러는 거예요. 그런 게 즐거워서 공부하고 하는 거니까. 오늘 뭘 가지고 올까 고민 많이 했어요. 근데 사실 뭐 저도 뭐 서비스를 알고 있는 게 많이 일천하고 그랬지만 오늘 여러분께 소개하는 것은 핀트레스트라고 하는 서비스예요. 이게 되게 유명한 서비스입니다. 그 이미지 기반의 큐레이션이에요. 큐레이션이 뭐냐면은
큐레이터라고 많이 아시죠? 그래서 큐레이터예요. 말 그대로. 큐레이터는 미술 작품을 뭐 19세기 또는 르누아르 뭐 이런 좀 뭔가 이런 표현들 그런 것에 초현실주의적인 또 뭐 절망을 이야기한 작가들의 무슨 작품전 하면은 이제 큐레이터가 어떤 작품을 어떤 스토리와 어떤 이야기로 공간 속에 배치할지를 뭐 이렇게 잡고 뭐 학예사 선생님이나 이런 분들 같이 뭐 연구해서 뭐 이렇게 사람들의 동선 또 이것을 배치해갖고 어떤 의미를 줄지 또 큐레이터를 뭐 백과사전에서 뒤져보면은 뭐 음악을 믹싱할 때 여러 가지 것들을 잘 믹싱해 나가는 뭐 그런 과정이라고도 표현하긴 하는데요. 여튼 굉장히 중요한 게 말 그대로 이미지를 큐레이션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제 사람들이 이미지를 많이 보니까 근데 이게 되게 핀트레스트라는 것 자체가 그 키예요. 그 핀이 뭐냐면 여성분들 다 아시죠? 무슨 핀이 있어요? 머리핀. 그래, 이렇게 찌르는 거. 나도 옛날 때 우리 할머니가 머리 길게 해서 이렇게 비녀 같은 거 딱 찍었거든. 그런 비녀 같은 게 아주 작아져서 이렇게 뭐 포스트잇 같은 거에서 이렇게 칠판에다 꼭 누르면 그것도 핀이잖아요. 그게 핀이에요. 어떨 때 그 핀을 꽂아요? 마음에 들 때. 고정시킬 때, 그죠? 그래서 이게 보드라고 생각해 보세요. 커다란 보드인데, 내가 아날로그적으로 포스트잇에다가 마음에 드는 그림에서 핀 딱 꽂고, 나 관심 있어서 핀 딱 꽂고 하는데, 그 핀을 꽂는데, 그 내 핀은 뭐예요? 나의 인터레스트, 관심 있는 것에 대한 거죠. 그래서 핀 플러스 인터레스트가 결합되어진 서비스예요. 근데 주로 핀을 어디에다 꽂아요? 이미지에 꽂아요. 그래서 이미지 기반의 큐레이션인데 그러면은 내가 한번 학생들한테 물어볼까요? 어떤 식의 이미지 좋아해요? 어떤 식의 이미지, 어떤 풍의 이미지를 좋아해요? 잠이 확 깨죠? 주무시지 않았잖아요. 뭐 그냥 되게 저는 쉬운 질문만 해요. 전혀 긴장할 거 없어요. 내가 큐레이션이 뭐냐면 모르면 굉장히 민망할 수 있잖아요. 질문 아니야. 어떤 그림의 스타일을 좋아하세요?죠. 연예인 괜찮아요. 지금 얼굴 절대 안 보이니까. 빛이 들어가 있는 굉장히 멋있는 빛의 어둠과 밝음을 표현하는 그죠? 내 지리응답 이런 식이에요. 재밌을 것 같죠, 그죠? 어떤 이미지에다 핀을 꽂고 싶으세요? 어떤 자기가 좋아하는 스타일 이미지? 세련된 거? 색이 세련되게 구성돼요. 그래서 우리나라 분들은 이제 뭐 저같이 좀 이렇게 색 감각이 없으면 빨주노초 파나무밖에 모르는데 이태리나 유럽에 가면 한번 꽝 하고 놀라는 게 있죠. 어떻게 저렇게 평범한 집이 저런 페인트 칠을 칠했지? 뭐 이러면서 어머 이 같은 하늘색에 쪽빛이 있고 코발트 블루가 있고 뭐 이런 건가 보구나 이러면서 우리가 막 쓰러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뭔가 문화인가 보다 또 이런 생각도 하고 또는 색감에 대한 얘기를 했죠. 또는 뭐 주제별로도 있을 수 있겠죠. 그죠? 요리라든지 음식이라든지 운동이라든지 여러분들은 다 뭐 교육계에 근무하니까 에듀케이션 기반의 뭐 에듀케이션 3.0 뭐 스마트 러닝 뭐 그죠? 무크 뭐 이런 거 뭐 이런 것들에 대한 키워드에 되어진 것을 여기에 핀에 다 꽂아 갖고 올라가 있겠죠. 저 자신이 갖고 있는 취향이죠. 뭐 뉴스타파라든지 막 이런 거 올라가 있죠. 그래서 저 자신이 어떤 인간인지 보여지잖아요. 그죠? 마추픽추에서 제가 사진 찍은 것도 올라가 있고 물론 여기서 제가 링크 되어진 것은 제가 구글로 해서 싱글 사인온 기술로 링크 되어졌을 거예요. 물어보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이 한때 되게 발전을 많이 했는데 해외에서 지금도 많이 발전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발전이 해외에서 많이 됐다는데 우리나라에 안 되는 서비스가 되게 많아요. 그것을 바라보시면서 역시 우리나라가 센 거야 뭐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그거 좀 너무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이제는 너무 세다 보니까 우리가 갈라파고스처럼 혼자 이상하게 자라고 있는 느낌도 있고 세계 표준에 떨어져 있는 느낌도 있고 오히려 창의적이지 못한 부분도 있고 되게 문제도 많아요. 뭐 네이버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검색 시장 지켰지 뭐 일견 동의합니다만 네이버가 있었기 때문에 그 그늘에서 키어나는 수많은 생태계들 중에 정말 자라야 될 생태계들이 많이 안 자라진 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것도 정말 많아요. 왜 네이버가 있는데 네이버보다 더 큰 플러스 네이버 같은 네이밍이 되는 정말 전 세계를 호령하는 그런 ICT 기업들이 뭐에 못 나왔을까요? 뭐 등등해서 앞서 나가는 기업들이 또
케어하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많아요. 어찌 보면 약간 ICT 기업이 하는 행동들은 아날로그 기업의 산업화 정책들을 그대로 따라가는 형태들은 좀 있지 않았을까? 뭐 이런 게 되게 많은데, 뭐 오늘은 그걸 비판하는 시간은 아니니까 제가 그냥 이 정도로 그냥 웃고 넘어갈게요. 그런데 큐레이션이 외국에서는 많이 되었는데 우리나라에서 안 됐다는 차이에 대해서는 뭐 구조나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설명을 여러 하더라도, 여튼 되게 한때는 로컬라이제이션과 큐레이션이 2013년도만 해도 굉장히 핫 이슈였다고요. 근데 제가 지금 핫 이슈가 조금 스물한 걸 갖고 온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에게는 갑자기 좀 새로운 이슈처럼 느껴지면 대박인 거고, 저에게도 아직 최신형을 내가 공부 안 했는데도 이렇게 반가워해주고 새롭다라고 표정으로 봐주신다면 나는 끊임없이 이 강의 노트로 몇 년을 더 읽어먹을 수가 있겠구나. 오, 역시 제일 좋은 게 원소스 멀티 유징, 그죠? 뭐 그런 거잖아요. 저도 그런 단순한 생각 많이 하잖아요. 근데 슬라이드쇼에 올려놔서 또 쓰면 사람들이 다 알고 욕하긴 할 테지만, 그렇게 사람들이 나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또 2번, 3번 쓴다고 해도 그걸 따지고 법적으로 잘못된 것도 아니고, 그죠? 여튼 이제 스스로가 새로운 걸 하고 싶어 하는 걸 하긴 하는데, 그래서 요즘에 어떤 큐레이션이 나오냐? 화장품 큐레이션, 벤처 기업들이.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큐레이션이라는 컨셉 자체는 이제 이해했는데, 소셜 큐레이션 좀 크잖아요, 그죠? 그러다가 소셜 관계 비슷한데, 이젠 화장품을 큐레이션으로 잘 선별해서 추천해줘서 내 화장품이 쫙 빛나주고 그 관련된 상품 알려주고, 또 예를 들어서 이게 로컬라이제이션과 붙여 GPS가 결합된 경우도 있고요. 화장품 외에도 내가 좋아하는 가방, 이런 것들이 큐레이션이면, 내가 그 좋아하는 가방에 큐레이션 들어오면 그 가방의 매니아들 중에서 어떤 가방을 사라라고 추천해주고 연결해주고, 그들끼리 자기 가방 찍어서 올리게끔 하고, 등등등 이런 것들을 통한, 세상에 가방도 굉장히 많고 오토바이도 굉장히 많고 사람들이 되게 관심 가는 게 정말 많고 옷도 스타일이 너무나 많은데, 굳이 쟤는 저런 스타일이냐 이러면서도 그 나름대로 그 사람이 그 스타일을 할 때 적합한 걸 추천해 준다면 그 사람 되게 좋아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것을 그 관심 갖고 있는 거를 핀 딱 꽂아서 알려주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교육은 큐레이션을 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그런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코세라 얘기하면서 서티피케이트 주고, 우리 지금 유튜브 같은 경우는 영상을 볼 수 있지만 하이퍼 점프해서 우후죽순식으로 보고 퀄리티도 다 틀리고 이런 문제가 있었다면, 한 사람이 좀 체계적으로 한 7번, 8번에 진행을 하고 거기서 평가도 무척 대학같이, 그죠? 그러면서 링크드인 연결해갖고 서티피케이트도 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었죠. 여러분들은 어때요? 수학과 영어를 가르친다면 더 이상 학교 내에서 아날로그 선생님을 머무르지 말고 내가 20년, 30년 그 수학과 영어 또는 초등학생들의 국어, 영어, 수학을 전인격적으로 가르치는 선생님이라면 한 3년 해보면 조금 알 것 같고 하면서 식상하기도 하고, 한 6, 7년 해보면 많이 알 것 같으면서도 왠지 좀 아쉽기도 하고 이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그 어느 시점에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최신형 디바이스를 가지고 또 무제한 데이터도 아낌없이 쓰고 있는 상황에서, 아니면 와이파이 땡겨가서 이 고화질로 나를 15분짜리 내 네임으로 유튜브에 체계적인 동영상을 만들어 올리고 돈 들지 않잖아요. 팟캐스트 같은 거 하려면 미디어 서버 사고 관리해야 되거든요. 돈 들어가요. 얼마 아니라고 해도. 우리 또 가끔 보면 커피값 아끼지는 않지만 또 그런 거 신경 쓰는 사람이 있거든. 내가 되도록이면 돈 안 드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도 안 하더라고. 안 하더라고요. 열정이 있으면 그런 걸 아까워하지는 않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굳이 얘기하자면 여러분들 한번 그런 생각 가져보는 건 어떻겠어요? 제 강의 들어보시고 한번 다음 학기에 나는 국어, 영어, 수학 내가 하는 지금 몇 년 했는데 우선 나 정말 이 부분에서 수학에서 어떤 섹션은 나 정말 잘 가르칠 자신 있어. 그러면 아직 결혼 안 한 분 남자친구, 여자친구, 그죠? 결혼하신 분 아내, 가족 보고 들고 움직이지 마! 3박대 살 돈 없어! 눌러! 하고 조용히 해! 하고 내가 노트북 열어놓고 컴퓨터로 파워포인트 보여주면서 강의 한번 15분 하고 딱, 왜냐면 요즘에 길게 하면 안 보니까. 그런 거 한번 해볼 생각 없어요? 나는 다음 학기에 오프라인 강의 이제 안 하면 이제
해외에 멀리 나가서 숨어서 혼자 그 짓 하려고요. 아무도 안 보고 뭐 구글 광고하면서 안 팔려도 상관없어요. 이제는 그냥 그렇게 하고 살아보고 싶고 그런 도전도 해보고 싶고 그런 체험도 해보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제 나이에 어려운 일이에요. 힘들어요. 두려움에 떨죠. 밤마다 강의할 때 센 척하는 거예요. 같이 용기를 얻으려고. 여러분도 젊으시니까 학교를 때려치고 나오진 마시고 그 안에 있을 때 집에서 몰래 간첩처럼 숨어서 하실 수도 있고 카페 가서 자연스럽게 하셔도 돼요. 제가 토론토에 가가지고 어느 대학에서 이렇게 초청을 해가지고 머리 길게 묶고 미친 사람처럼 도인처럼 앉아갖고 뒤에 눈이 막 내리는데 40분짜리 진짜 지루한 강의를 막 이렇게 아이패드 미니로 막 찍어갖고 안 올라가는 거야. 그래서 토론토에 있는 가장 좋은 다운타운에 가서 제일 빠르다는 24시간짜리가 있더라고. 거기에 이제 커피 하나 시켜놓고 밤새도록 그거 올리고 하는. 그러면 끊기면 안 올라가더라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15분은 이제 그런 부담도 없으니까 등등등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교육을 큐레이션 한다면 어떻게 할까? 수학이라면 어떻게 하면 될까? 뭐 족보라면 어떻게 하면 될까? 문제를 대신 풀어주는 거는 어떻게 하면 될까? 문제 풀이 같은 거 이렇게 물어보면 이렇게 사진 찍어서 무식하게 올리면 거기다 풀이에 답장해서 올리고 해설해주고 이런 것들 앱도 있잖아요. 유명한 거. 마찬가지예요. 그런 식의 것들은 내가 어떻게 해보면 될까? 그렇게는 내가 그 시스템에 올지 못해도 나 그냥 혼자 유튜브 플랫폼 이용할래. 돈 들지 않으니까. 그리고 나 좀 지루하니까 대한민국 전국의 아름다운 카페마다 가서 할래. 플러스 카페야. 사실 카페가 중요하지 않은데 알고 봤더니 카페를 더 떴어. 꼭 떠라는 게 아니라 재미있게 하자는 거예요. 이왕이면 자유롭게. 어차피 친구만 카페 가니까. 뭐 등등등. 그러한 도전들이 여러분들이 한 걸음 한 걸음 갈 때 제가 저랑 오늘 배우고 있는 이 교육 정보 교육 정보 시스템이고 뭐고 특론이고 뭐 이게 멋있는 말로 해서 대학원 학점 주고 받는 것보다 훨씬 더 의미 있을 수 있어요. 뉴욕 맨하탄에 가셔서 브루클린 브릿지 넘어가면서 그 브릿지 가운데 앉아가지고 강바람 쐬면서 허리슨 강인가 그 옆이 그런 거 쐬면서 절로 넘어가면 그렇습니다. 인턴 한번 던지고 나서 15분짜리 오늘은 수학 가르치겠습니다. 그렇지 돼. 여행 가서 뭐 하니? 요즘에 타여행 댕기잖아. 그럼 지나간 사람이 뭐 하나 쳐다볼 거야. 지금 굉장히 중요한 에듀케이션 하고 있다고. 그리고 거기에 GPS 딱 찍어. 현재 몇 시에 GPS 어디라고. 그리고 욕심 갖지 마. 돈 안 벌려도 돼. 안 떠도 돼. 인생은 자기가 새로운 거를 그런 데를 영어는 없고 꼭 1등 안 해도 이건 다 여기 직장 됐고 좋은 회사 들어가고 다 자리 잡고 안정적으로 살잖아. 혹시 알아요? 또 부자가 있으면 부모님으로부터 큰 또 선물이 내려올지. 응? 그렇잖아. 그러니까 그런 거 두려워하지 마. 이제 여러분들 굶어 죽고 이런 시대는 아니니까. 남들보다 좀 못 살아서 기분 나쁜 시대는 되죠. 그건 인정할게. 내가 샤넬백 못 들고 메이크 못 들고 하면 좀 기분 나쁠 수는 있잖아. 좋은 차 못 타고 다니고 하면 그건 이해할게. 근데 그게 우리의 생존의 문제는 아니니까 그런 것들과 바꿀 수 있는 행복한 것들이 많으니까 그런 걸 한번 해보세요. 재밌어요. 요즘에는 그런 걸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걸로 이런 디바이스에 대한 링크를 걸어서 해보시면 참 좋을 것 같고요. 역시 흔히 했듯이 제가 슬라이드쇼에 제 거가 벌써 슬라이드가 한 100개 정도 넘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어떤 자식이 다 다운로드 다 가져만 갔는데 내 걸 슬라이드쇼 링크했다는 놈들은 하나도 없더라고. 다 그런 거죠. 인생이라는 게. 그죠? 그걸 쪼잔히 따질 건 아니죠. 그죠? 알아서 그냥 기억해주는 고마운 거고. 그죠? 여러분들도 이 공유제의 세계에, 물론 우리가 살 때 이기적으로 사는 얘기가 분명히 있어요. 근데 이제 공유제의 세계에 여러분들이 먼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좋은 핵심 스킬을 공유하고 또 그리고 나서 또 좋은 걸 또 얻고 이런 선순환에 대한 어떤 공간에서 좀 지내는 것도 되게 행복해요. 괜찮습니다. 네. 여튼 이 동영상 잠깐 보면서 이야기를 좀 할게요. 동영상이 준비가 지금 되었나요? 선생님 어디 다운받아져 있나요? 좀 열어좀 주시겠어요? 얼굴 찍혔어요? 자, 한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를 여러분들 보시면 아마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이게 코닝이 여러분들 알다시피 그냥 보통 알고 있는 도자기 그 회사 맞아요. 그릇 회사. 그리고요, 이 코닝에서 초정밀 가공 이런 걸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코닝에서 나와 있는 미래에 대한 시즌 1이 있고 시즌 2가 있어요. 제가 시즌 1과 시즌 2를 주로 많이 보여줬는데, 그리고 이제 이것을 왜 만들었나에 대한 에피소드에 대한 게 동영상 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욕심이 있으면 여러분들 다 돌아가셔서 그거 재밌게 몇 번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난 이런 학생들을 만나고 싶으면 욕심이 좀 있어요. 그런 질문을 하고. 좀 제발 나에게 직장에서 갑자기 누가 물었는데 답하기 싫은 건 나한테 얘기해주고, 그런 걸 간단하게 묻고 이러면 나 막 당황스럽고 별거 아닌데 검색하면 금방 나오는데, 검색을 해도 좀 모르는 경우도 있지만 짧게 묻는 것보다 이런 것들을 보고 물어보세요. 같이 공부하고 싶어요. 어떤 거냐면 Large Formatted Display Class. 뭐 이게 크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디스플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 바뀔 거 아니에요. 교통 표지인데 이 디스플레이가 바뀌려면 weather resistance자, 그러니까 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굉장히 뭔가 강해야 된다는 게고요. 일렉트로 옵틱스 뭐 이네이블 뭐 그러니까 일렉트로닉한 옵티컬 광학적인 것을 굉장히 가능하게 하고 옵티컬리 어댑터블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이러한 것들에 대한 키워드가 구글에 들어가서 검색하시면요, 되게 유명한 기술들도 있어요. 아티클이 쭉 나. 물론 영어로 치셔야 됩니다. 우리나라 말로 치시면 좀 빈약해요. 뭐 이렇게 우리나라 말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리서치가 글로벌 수준으로 되어지고 있는 것과 국내 수준에 되어지는 것의 차이이기 때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구글에서 보시면 이거 하나하나, 그런데 이거 하나하나가 그렇게 뭐 물론 깊이 있게 하는 데도 많지만 여러분들이 그렇다고 해서 이걸 했다고 해서 전혀 막 너무 뭐 생뚱맞은 건 아니에요. 정말 관심 갖고 보실 수 있어요. 이렇게 글라스 하나를 가지고도 스토리가 쭉 이어가면서 한 삶의 라이프를 보고, 이 라이프에서 이 글라스 때문에 생기는 라이프 로깅. 글라스 때문에 생기면 쿠키 같은 거, 쿠키 파일, 우리가 찌끄러기라고 하지만 흔적들, 디지털 프린터 같은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지가 맨날 지거울 보고 앉아있고 막, 지 옷 바꾸는 거 막 보여줘. 뭔가 윈도우 글라스를 보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패턴들. 그러한 것들이 과연 어떻게 전환되어질 수 있을까? 난 여러분들에게 좀 더 진취적 욕심을 부린다면 이런 것들을 보고 저런 것도 공부하고 싶은 사람들 얘기 나누고, 또 가끔 그렇게 되면 우리 또 나이아가라 폭포에 같이 가가지고 폭포 바라보면서 레인보우 브릿지에서 만나가지고 동영상을 찍는 거야. 그러면 같이 이런 거 한번 읽어보면서 이런 신기술이 있다고 소개하고 15분 끊고, 그리고 빠이빠이 하고 각자의 길을 가도록 합시다. 한 사람은 캐나다 쪽으로, 나는 미국 쪽으로. 응? 그 레인보우 브릿지가 실제 그 중간에 있잖아요. 여러분들 핑계거리가 좋잖아. 그러고 다니면서 나 그림 탄다고. 물론 펀딩을 받아가시는 것도 극찬해요. 펀딩은 리서치 게이트나 이런 데 좋은 데 많다고 했죠. 그런 걸 나중에 공부하시면 공부하시는 분들이니까 그런 것들 찾아보시면 뭐 외국에서 굉장히 그 국적이나 뭐 가리지 않고 좋은 펀딩들이 많아요. 큰 것들이.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이렇게 쭉 보시면 일상의 스토리나 숨겨진 센싱이나 문맥을 통해 가지고 계속 나아가는 것들이 보여지고 있죠. 천천히 하니까 뭐 인트로 하다가 끝나. 나 진짜 식은땀이 나네. 이렇게 좀 천천히 해보고 좀 약간 질문도 던져보고 하니까 인트로 하다가 끝나는, 당황스럽습니다만 하여튼 사물 인터넷, 우리가 앞에 배웠죠. 만물 인터넷, 그죠? IoT, EOT 이런 것들에 의해서 비정형, 반정형, 정형 데이터가 정말 무엇인지, 그리고 사물 인터넷이 있는 환경의 교실에서는 이런 것들은 무엇인지, 또 우리 클라우드 컴퓨터 네트워크 생각했잖아요. 거기서 이런 의미가 무엇인지, 또 웨어러블 생각할 수 있고, 학생들 배지 생각할 수 있고, 교복 생각할 수 있죠. 학생 시계 생각할 수 있고, 신발 생각할 수 있을 때 학생들로부터 나오는 그런 센싱 로우 데이터 값이 스트럭처 되어 있지 않은 새로운 값들이잖아요. 그런 값들은 정말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활용할 생각하고 있지 않잖아. 생각해보면. 근데 내가 ICT를 계속 공부해보고 생각해보니까 내가 생각했던 것들, 안 왔을 것 같은 것들이 언젠가는 돼요. 누군가는 해요. 진짜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런 세상 안 올 것 같고 지금 당장 학교 가면 딴짓하고 있으니까 신이 나고 막 이러잖아요. 뭔가 나는 너무 괴리 가는 세상에 사는 것 같다. 그렇지 않아요. 의외로 굉장히 빨려.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들 무인 자동차 어때요? 나 무인 자동차 처음 나왔을 때만 해도 뭐 좀 장난치다가 좀 이렇게 파급되어지는, 연결되어진 기술 좀 얻으려나? 제가 봤을 때 오늘 우리 교수님이랑 식사 같이 하면서 교수님들끼리 같이 그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들도 한국에서 학생들을 최고 대학에서 가르치고 있는 사람들이면서도 맨날 외국에서는 어떻게 그런 아이디어가 막 나오고 지원해주고 막 그런 걸 하지? 막 이러면서 부러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인 자동차가 조만간 뭐 지금 15년이지만 금방 진짜로 상용화되어질 것 같은데 생각해봐. 무인 자동차가 상용화되어지면 길바닥이 어떻게 되겠니? 도로 표지판이 어떻게 되겠니? 길에서 좌회전 우회전 하세요. 중앙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겠니? 그게 우리가 운전하는 시기에 왼쪽, 오른쪽, 뭐 차선, 오른쪽은 뭐 신호, 이런 모든 시스템 체계가 우리가 생각하는 사회과학적 프로토콜로 이해할 수 없을 만큼의 기술이 훅 뛰어넘는 시스템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때 그걸 어떻게 누가 디자인할래? 그리고 학생들에게 교통 준수에 대한 교육은 어떤 식으로 할 거야? 교육도 해야 될 거 아니야. 뭐 그러한 것이 내가 잘릴 때까지는, 내가 정년 퇴임할 때까지는 안 나올 거야. 나오지 말라고 해야지. 뭐 그렇게 사는 사람들 많죠. 뭐 괜찮은 삶이에요. 그것도 나쁘지 않아요. 비난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젊으신 분들 같이 공부하는 마음이니까 여러분들 살아있을 때 다 경험하게 될 거예요. 금방. 그러면 우리가 그런 생각 해볼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그런 얘기가 없고, 아직도 이제 뭐 우리나라의 여러 자동차들을 보호해야 되고 또 키워야 되고 뭐 이러고 하니까 뭐 정신이 없지만, 사실 잘 생각해 보세요. 무인 자동차가 나오면 교통 시스템 어떻게 될래요? 교통 시스템 엄청나게 많은 돈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거 길 하나 다시 닦는다고 생각해 봐. 거기는 어떤 센서가 들어가서 그걸 또 도와줄까? 지능형 교통 시스템이라는 것 자체에 패러다임이 바뀌지 않겠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기술이 훅 들어와가지고 그게 메인스트림이 될 때가 곧 와요. 뭐 표정들이 다 저 인간 무슨 개인용 비행기 하늘에 드론 날리고 지가 타고 다니고 뭐 이런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는 표정이시지만, 뭐 그럴 때가 올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생각들에서 나는 그 시대에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컨텐츠를 가질까, 그런 생각 많이 하시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이 반드시 여러분들이 어디서 좋은 직장, 어디서 좋은 내 가방끈 뭘로 다 어필해가지고 뭐 글 하나 쓰면 좀 당대 사람들이 보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생각해봐. 50년만 지나봐. 네가 몇 살이었는지, 네가 어느 직업이었는지. 내가 조선시대에 영의정, 좌의정 다 기억해. 영의정이니까 글 읽고 그러니? 이 사람은 영의정까지 올라가신 분이야. 대학장이었어. 뭐 이래가지고 우리 잘 모르잖아요. 그죠? 뭘로 봐요? 그 사람이 그 시대에 썼던 글이지만 지금 시대에 통찰력을 줄 수 있는 아이디어이고 인사이트가 있고 실천적인 행동이었냐를 보고 글을 읽는다고요. 다 글쟁이잖아. 너희들 석사학위, 박사학위 다 글로 쓰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만드는 거 아니잖아. 우리는 그런 걸로, 우리는 이렇게 말로써 논리로서 살아가고 그걸로써 우리 자신을 어필하고 그걸로써 우리 지식을 쌓고 그런 생산자란 말이에요. 노동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소신을 가지고 자기가 그런 새로운 기회에서 인사이트를 받고 하시는 것들을 끊임없이 이 디지털 공간에 남겨놓으시고 하는 것도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어떻게 이용할지 고민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꼭 내가 마지막에 물어보죠. 반드시 이용해야 되나? 사실 스마트폰 이용하지 못하고 가족 빼앗고 이런 거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스마트폰에 대한 역기능, 애들 중독 등등의 문제인데, 우리 몸이 거의 스마트화 되어져 버리고 있는 일체화된 시대에는 어떻게 할래? 몸에 이거 다 뺏어? 막 속옷에 스마트폰 같은 게 들어가 있는 거야. 그렇잖아. 속옷에도 센싱 들어갈 거 아니야. 그죠? 건강 같은 것들을 가장 가깝게 있는 속옷을 통해 갖고 체크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이 뭔가 다른 사람의 속옷보다 너의 속옷이 훨씬 더 파워풀하기 때문에 너의 학습 효과를 높일 거야. 운동 경기에서 알도핀 이상한 약 맞아서 힘 세진 것처럼 이런 식으로 것들로 해서 시험 시간 때는 동일한 면에 있는 속옷만 입고 들어올 것. 아침에 테스트 할 거야. 이런 시대가 올 수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잖아. 그냥. 우리 지금도 계산기 빼놓고 시험 보게 하고 스마트폰 빼게 시험 보러 갈 때 그러잖아. 큰 시험 볼 때.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생각하지 않아도 악의적으로, 꼭 악의적이지 말지, 하여튼 그런 것들이 도구적으로 쓸 수 있는 사람 쓴다고. 여러분 스마트폰에서 내가 휴대폰 닫고 녹음하지 마 이런다고 해서 내가 녹음이 안 될 거라 생각하겠어? 필요하면 다 녹음되지? 그걸 내가 어떻게 다 막니? 강의가 진행 안 되잖아, 물리적으로. 그러면 그것도 학교에서 이렇게 금속 탐지기 설치해 준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이제는 그걸 막으려고 할 때 드는 사회적 비용이 너무나 큰 거야. 근데
한때는 강의하는데 내 목소리 녹음하고 어떤 새끼 악의적으로 쓰는 것 같고 막 학점 안 했더니 막 뿌려 올리는 것 같고 막 내 멘트를 막 잘라서 하니까 늘 강의는 점잖게 조심해서 말하고 뭐 이렇게 뭐 그럴 수 있잖아. 계속 그런 걸로 우리가 수그러들고 작아지면서 디지털 이 도구를 바라보고 해야 되냐는 거죠. 응? 그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디지털 디바이스나 이런 도구나 소프트웨어가 내 생각에는 좀 천천히 오겠지만 어느 날 훅 들어와 있는데 우리는 거기에 대한 문화적 경계, 사회적 인식의 문제, 종교 윤리적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니까 그런 프로토콜이 전혀 재정비되어 있지 않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더더욱 이 수업을 들으면서 ICT 기술에 대한 것이 교육이라고 하는 깊숙한 도메인에 어떻게 적용되어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정말 더 많은 숙제를 가지고 나가셔야 되고 그게 제 바람이라면 여러분들이 평생 공부하신 좋은 거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게 인트로 이제 아직도 계속 인트로예요. 좀 재밌잖아. 소프트한 내용이야 오늘 인트로. 내가 여러분들 중간고사 레포트를 보면서 이 학생들에게 좀 특강식으로 좀 쉽게 해줘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바꿨어요. 좀 깊은 게 들어가서 좀 쉽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그 사진도 예쁘잖아요, 그죠? 신경 썼어요 사진 2개. 이제 남자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여자분들이 하루에 화장을 몇 번 고칠까요?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뭐 여기 계시니까 몇 번 고친다고 물어봐도 얼굴 안 나오니까 대답해 주실 분 있을까? 몇 번 고쳐요? 5번. 5번? 솔직한 것 같아요. 몇 번 고쳐요? 2번. 나는 세수를 한 번 하나 말까 뭐 이런 인간인데 저랑은 정말 뭐 레벨이 틀린 사람들이 레벨이 틀린 분들이에요. 그냥 존경하고요. 그런 거는 자기를 갖고 가는 거 훌륭한 거죠. 여튼 소셜 빅데이터에 올라온 텍스트를 분석한 거예요. 텍스트를 분석했더니 이제 보니까 화장 고치는 시간이 이렇게 나온대요. 다음 소프트에서 이제 소셜 매트릭스를 이용해서 보았더니 여기가 이제 10시, 아침 10시. 그러니까 아침 10시에 뭐 좀 회사 갔다가 이제 화장실 가서 뭐 커피 타임 하면서 고칠 수 있겠다. 그죠? 그리고 나서 이제 뭐 점심 먹고 와서 한번 또 입동하고 이렇게 좀 단정하고 이렇게 신경 좀 쓰고. 요때쯤은 무슨 마음일까? 퇴근해서 뭐 미팅? 약속? 퇴근 미팅이니까 좀 한 번 더 마무리하고 좀 다듬고. 근데 이건 뭐야? 우리 남자들한테 물어봅시다. 이게 뭔지. 나는 도저히 이게 맥락을 잘 몰라가지고. 선생님 어떠세요? 저건 뭐 같아요? 10시? 도대체 사모님은 왜 10시에 뭐 화장을 고치시죠? 자려고? 자려는데 왜 화장을 고쳐? 지우는 거 아니라 화장을 좀 더 두텁게 하고 세련되게 하고 자연스럽게 하고 파운데이션에 혹시 뭐 빵꾸 난 데 있으면 잘 발라주고 이런 거란 말이야. 자, 왜 그럴까요? 3교대? 맞아. 저 놀라운 아이디어. 저 적고 싶어요, 여기다 이렇게. 이게 정말 좋은 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남녀 데이트할 때 늦은 시간까지 데이트하는 언니, 그죠? 우린 참 다 아름다운 생각들을 많이 해요. 굉장히 다 훌륭하신 생각들 많이 하는데, 답은 셀카예요. 지옥을 이렇게 찍으려고 자뻑에 빠져가지고. 그래서 뭐 어떻게 좀 봤을 땐 이게 통계적인 오류가 있을 수는 있지는 않을까 이런 퀘션 마크는 있을 수 있지만 여튼 그냥 재미난 신문 기사가 있어서 가지고 온 건데요. 누가 왜 밤중에 화장을 고치느냐고 물어보면 셀카 찍으려고라고 말하기가 참 어렵지 않겠어요? 그죠? 왜 그래요? 자, 이게 물어보기도 조심스럽고 설사 묻는다고 해도 대답받기가 좀 쉽지 않은 거죠. 그리고 이 시간에 화장을 고칠 거라고 자체가 우리가 흔히 남자들 입장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거죠. 아까 뭐 저에게처럼 뭐 잘 씻지도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대단한 거죠. 근데 물어볼 생각을 못 할 뿐만 아니라 설사 묻는다고 해도 쟤네 민망해가지고 대답하지 않아요. 또는 우리가 굉장히 조심스러운 건데 자기가 자기 자신의 행동을 잘 기억을 안 해. 그냥 내 행동이니까 기억하지 못하고 그냥 지가 그랬는데도 잘 몰라. 일상적으로 그냥 늘 이때 셀카하면서 한번 다듬어보고 찍고 있는 건데. 그래서 밤 10시 셀카는 부지불식간에 남긴 삶의 흔적들이고,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뭐 셀카에서 뭐 이렇게 올리고 뭐 이렇게 한 것들이 그녀들의 삶을 관찰했더니 찾을 수 있었고, 이걸 가지고 있으면 밤 10시에 케이블 방송은 뭘 보여주면 좋을까? 케이블 방송이 8시부터 7시부터 해서 그때마다 돈이 좀 비쌀 거 아닙니까? 비싼데
나는 하필 요 시간대에 비싼 시간대의 타이밍에 화장품 광고를 넣겠어라고 했다면 이 사람은 요 내용을 알고 있는 거겠죠. 근데 실제로 매출이 늘었다고 생각해봐. 이런 얘기가 되게 많아요. 밤 10시에 기저귀가 많이 팔리는데 또 뭐가 팔린다? 맥주. 그러니까 이제 우리 불쌍한 우리 남자 청춘들, 그죠? 이제 아내의 하명을 받고, 그죠? 이런데 큰 데에 가서 기저귀를 딱 샀는데 딱 보니까 맥주가 있는 거야. 한잔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니까 맥주까지 산다는 거죠. 근데 상상을 못 했는데 두 개가 상관관계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연관관계가 아니라 상관관계를 보고 있기 때문에 훨씬 이러한 것들을 찾기가 좋고, 그런 것이 기업에게 굉장히 매출 연결되어지니까 또 빅데이터가 의미가 또 있고, 뭐 그런 거죠. 그러면 뭐 자율학습 시간 10시에는 뭐가 있을까? 뭐 등등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죠? 응?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정형과 비정형 데이터에 대한 이해를 한번 해볼 건데요. 제가 가지고 온 자료는 이제 KCI에 있는 논문들 중에서, 국내 논문들 중에서 좀 그래도 여기에 적합하다 싶은 것들을 좀 가지고 왔고요. 빅데이터에서 비정형 데이터, 뭐 정형 데이터 이런 거 검색해 보면 몇 개 안 떠요. 아직 이쪽 분야가 많지 않아서. 그래서 이 연구에서는 비정형 데이터는 빅데이터 개념에 출발하는 거고, 빅데이터는 데이터의 정형화 정도에 따라서 정형 또는 스트럭티드 되어진 거, 언스트럭티드 된 거 두 가지로 보고, 정형은 고정된 필드에 저장되어지는 구조화된 데이터다. 이거 이제 정의니까 입에 좀 이렇게 달라붙게끔 해놓으시면 좋겠어요. 그죠? 한 번씩 그냥 우리 다 이렇게 외우는 건 좀 한때 해봤잖아. 그러니까 좀 일단 좀 그렇게 보시면 좋겠고, 반면에 비정형 데이터는 데이터 하나하나마다 크기와 내용, 속성이 다 틀리니까 이제 통일된 구조로 정리하기 어려운 데이터를 의미하는 거죠. 동영상 봐봐. 얼마나 다양해. 그죠? 이미지 봐. GIF, 뭐 포맷만 다양하잖아. 그죠? 주민등록번호라고 생각해봐. 복잡할 게 뭐가 있어? 열쇠 숫자. 앞에 숫자가 무슨 의미이고 딱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얘를 위해서 딱 스페이스도 요만큼만 메모리 잡아주면 되니까 벌써 다르죠. 그죠? 그러면 내가 여러분들을 공통된 수준의 요 정도 수준의 학생이라고 생각하면 가르치기 쉬울 거 아니야. 근데 얘들이 막 들쑥날쑥해. 그러면 진짜 힘들지 않겠냐? 어디 눈높이만 강의하겠어. 그죠? 강의가 힘들어질 거 아니야.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일상적으로 인터넷에서 실시간으로 업로드되는 뉴스 게시물이나 블로그, 커뮤니티 게시판의 글, 동영상, 음악, 사진 등은 뭐 고정된 서식에 저장되어 있지 않은 데이터들이 이에 속하고, 데이터 유형은 뭐 텍스트도 있고 이미지도 있고 음성도 있고 영상도, 로고 파일 등으로 구성되겠죠. 이런 것들이 이제 인터넷 공간에 떠다니는 거죠. 보통 이제 흔히 이야기하는 회사나 사내 구조에서 보면은 회사 내에 있는 인트라넷 같은 회사 내 사내 시스템에서 DB에서 SQL로 처리하고 있던 데이터들은 뭐 학교의 학점 뭐 이런 거 있잖아. 그죠? 그런 기본적인 것들은 정형화되어진 형태로 저장되어져 있고 형식과 사이즈가 딱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학교에 여러분들 이미지 올리면 크기 너무 크다고 안 올라가고 이런 거 많잖아. 유튜브 이런 데 올리는데 뭐 이미지 큽니다. 뭐 짜증나요. 다시 네가 줄여서 올리세요. 이런 거 없잖아. 지가 알아서 컨버터도 해주고 막 이러잖아. 다 고맙게도 지각도 이렇게 이미지도 보정해 손떨림 효과 없애줄게요. 막 이런 것도 나온단 말이야. 그죠? 기술력도 있지만 그들이 다루고 있는 동영상 자체나 데이터 자체가 이제 정형화되어져 있는 다양한 포맷들을 지원하기 때문이겠고, 그래서 이와 같은 온라인상의 비정형 데이터가 디지털 세상의 약 95%. 이게 IDC는 여러분들 2차 자료를 할 때 굉장히 많이 씁니다. 많이 써요. 이제 여기서 연구 논문이라는 게 보면 이제 지나갔던 내용들에서 2차 자료 좋은 걸 가져다 오다 보니까 2014년도, 2015년도에 쓴 논문이라 할지라도 조금 올드한 느낌의 것들의 데이터를 가지고 와요. 그런 것들도 의미가 있어서. 그래서 IDC 같은 거 보시면 이제 검색해 놓으시면 데이터 같은 것들을 이렇게 적어 놓을 때 통계값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또 앞으로 생성될 전체 데이터가 90% 이상을 차지할 것이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 삼성경제연구소가 또 재인용하고 막 그렇게 됐겠죠. 그다음에 이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가 인기가 있고 정보 생산하는 개인용 디지털 기기가 사용이 증가하고 비정형 데이터가 폭발적이고 이것이 필연적이라서 3V 규모, 볼륨, 뭐 버라이티, 다양성,
벨로시티, 속도 이런 것들이 빅데이터를 나타내는 데이터의 특징이고 그 데이터는 정형과 비정형을 아우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얘를 그냥 우리 그냥 뭐 인터넷에서 있는 구조화되어지고 비구조화되어진 것들로 나누어서 보면 그쵸? 그 디스크리트 되어진 게 로우와 컬럼으로 테이블에 있을 때 로우와 컬럼으로 구조화되어져 있다면 less defined boldary 그렇죠? 그래서 경계가 굉장히 흐릿흐릿하고 그죠? easily accessible 그러니까 주소지가 자꾸 쉽게 바뀌는 거예요. 그렇죠? 접근도 쉽고 수에 바뀌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얘가 정형화되었으면 너 여기만 앉아. 이러면 얘가 이제 1번 뭐 홍길동, 2번 뭐 김삿갓. 그러면 우리가 관리하기 얼마나 쉽니? 그럼 내가 항상 1번만 포지션하면 얘잖아. 얘는 공부자, 영어 잘하는 애, 얘는 수학 잘하는 애. 이런 식으로 딱 매칭시키기가 쉽잖아. 근데 얘들의 어드레스, 위치를 딱 잡아주는 게 그냥 쉽게 잘 변동되어지고 변화할 수가 있어. 유연하다는 거야. 플렉서빌리티가 큰 거야. 왜? 구조화되어 있지 않으니까 지 폼이 없어. 난 이 홍길동 여기도 앉을 수 있어. 자율적으로. 그럼 선생님 입장에서는 얘들 이름 다 외우고 매치하는 게 해서 지가 머리로 그 프로세싱 하지 않으면 힘들 거 아니야. 지가 머리 쓰기 싫으면 그 다음 어떡해요? 앉혀놓고 번호 잡아놓고 이게 출석부 같은 데다 몇 번 이름 딱 적어놓고 보면서 이렇게 길동이구나 뭐 이러면서 이제 이것도 노하우잖아. 그죠? 관리의 노하우. 그죠? 그러니까 옛날식의 구조화되어지는 관리의 노하우로 비용을 줄이고 생산성을 높이겠다고 하는 구조화된 랭귀지에선 더 이상 데이터 마이닝을 할 게 없고 그런 거에서 데이터 마이닝을 해봤자 물론 뭐 의미가 있지만 지금 시대에는 경쟁력이 없다는 거야. 왜? 그걸 통해서 너의 감정을 이해할 수 있고 너 생각을 좀 더 패턴을 예측할 수가 있겠냐는 거지. 너를 그냥 규범화시켜서 어디에 틀에 집어넣을 수는 있겠지. 응? 근데 내가 왜 반드시 남자여야만 해? 내 마음속엔 끊임없이 여성성도 동시에 공존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 여성성이 네가 공존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인사이트나 그 키값을 얻어내려면 너에 대한 데이터는 주민등록번호의 1자와 2자로 끝나서 너가 고정되어지는 남성과 여성성의 0과 1의 값이 아니라 1, 2라는 두 자리 값이 아니라 두 개의 변화 값이 아니라 너란 사람이 인터넷에서 남자지만 여성 액세서리에 많이 관심을 보고 이미지를 많이 가지고 와 있고 보고했다는 로고 파일일 수도 있다는 거야. 그게 가변적이잖아. 그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당신에 대한 속성과 프로퍼티를 잡아준다면 훨씬 더 나다운 나를 보고 있는 거잖아. 그죠? 그래야 개인화 서비스도 할 수 있고 기분 좋잖아. 내가 이 학생이 너무나 훌륭한데 그냥 여기 있는 뭉뚱그린 학생들의 수준에 맞춰서 낮추어서 가르치거나 낮추어서 표현하면 폄하시켰다고 생각하고 기분 나쁠 수 있잖아. 그렇지 않아요? 바로 그런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DBMS, 그죠?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 뭐 이런 것들이고요. 파일이 포맷이 잘 정의되어 있지만 unmanaged 파일 스트럭처죠. 그죠? 매니징하기 굉장히 어려운 거죠. 신텍스가 있으면 시멘틱이라고 하는 온톨로지 기반의 의미론 같은 것들. 그죠? 의미론, 뭐 그런 것들이 나와 있겠고, 뭐 ETL, ELT, 배치 프로세싱, 매뉴얼 데이터 엔트리고, 이제 보기 좀 틀려요. SQL, 뭐, 이게 뭐, 스트럭처드 쿼리 랭귀지, 뭐 이런 것들, 뭐, ODBC, 오픈 XML, 우리 이제 많이 얘기했던 것들이죠. SMTP, SMS, 이런 것, CSV. 엑셀 같은 파일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은 그렇게 컴퓨터 언어에서는 많이 쓰는 거라서 그냥 이것만 검색해도 네이버 지식백과에 쭉 나와요. 그래서 뭐 궁금하시고 하면 너무 괴로워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고 뭐 그냥 한번 검색만 하면 되는 문제니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디지털 공간에 축적된 정보의 규모가 2010년을 기준으로 12억 개에 뭐 육박했다, 뭐 이렇게 해서 논문지에서 인용해서 얘기하는 건데요. 점점 많아지는 거고, 그 예로서 소매체인 월마트에서는 시간당 100만 건 이상의 거래 기록이 저장되고, 그죠? 2,500 테라바이트의 정보가 축적되어졌고, 2011년 1월에는 트위터에서 매일 1억 개 이상의 트윗이 발신되고, 이제 이게 다 이제 논문 저자, 이게 외국 이름의 논문 저자가 2011년도에 한 거 뒤에 주석에, 논문에 보면 주석에 어느 저널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이제 그렇게 해서 인용을 한 거예요. 2020년.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논문을 쓸 때 다 인용인 거예요. 통계적인 2차 통계를 쓰더라도 어느 신문기사를 가져왔다고 해도 반드시 인용을 해야 되고, 또 되도록이면 뭐 우리가 저널을 쓸 때는 저널에 대한 논문을 인용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2020년은 관리해야 될 것이 50배가 늘어날 거라고도 보았다. 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도 충분히 많이 뭐 서론 부분에서 많이 쓰게 되겠죠. 그래서 unstructured data가 꽝 하고 폭발할 때 with data zooming in from every direction. 그러니까 모든 every 우리 일상생활에서의 디렉션으로부터 데이터가 굉장히 주밍 되어졌을 때 there is obvious explosion. 그죠? in the amount of the unstructured data. 구조화되어져 있지 않은 총량의 데이터들이 폭발적으로 엄청나게 뭐 나타날 것이고 look at the following give you a rough idea. 그래서 얼마나 unstructured 데이터가 본하게 많이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뭐 아주 러프하지만 아이디어를 그림으로 러프하게 보여주잖아요. 뭐 굳이 8테라 뭐 제타 뭐 이런 거 얘기 안 해도 제타 이상인데 굉장히 큰 값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또 이렇게 뭐 설명할 때는 또 이렇게 성장되어진 거 이렇게 도표 가지고 와서 유명한 데서 했다고 또 해줘야 또 이렇게 뭔가 좀 있어 보이고 세 보이고 그러면 안 되는데 여전히 저도 또 그런 짓을 가끔 해요. 여튼 비정형 데이터 비정형이라고 하는 것은 빅데이터의 유형 중에 하나고 일정한 규격이나 형태를 지닌 숫자 데이터와 달리 넘버 데이터와 달리 그림, 영상, 문서, 형태와 구조가 다른 구조화되지 않은 데이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빅데이터에 대한 커뮤니케이션 북스에 대한 책에서 인용되어진 얘기고요. 근데 이제 사람이 리서치를 할 때 아직 빅데이터에 대한 정형화되어진 기존의 레거시 시스템, 기존의 시스템, 전통적 시스템에서 뭐 배치 파일이나 트랜잭션이나 뭐 등등 회사 내 여러 가지 기본적인 그런 처리 시스템에 있어서 있던 이런 데이터들이 이제 연구자들이 비정형 데이터를 이렇게 보겠다 등등으로 좀 이렇게 자기가 데피니션을 좀 잡아줘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연구 자체가 포커싱이 조금 자기가 실험이든지 뭘 통해서 증명하고자 하고 보고자 하고 논리적으로 설명하고자 하는 것을 좀 명확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저자는 책이나 잡지, 문서, 의료 기록 등과 같은 정통적인 비정형 데이터가 아니라 이메일, 트위터, 블로그, 모바일 기기, 온라인상 생성된 데이터로 용어를 이렇게 좀 범주를 줄였다. 자, 이렇게 범주를 또 줄이기 위해서는 어느 교수는 뭐라고 보았다, 이게 쭉 올라가면서 붙어야 되는데, 물론 뭐 제가 논문 심사한 건 아니니까, 일단 뭐 다 심사해서 올라간 거니까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빅데이터 분석과 관련 통계 기법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구글 자동 번역기, 지역별 검색어 빈도를 통한 독감 유행 정보, 그걸 많이 했었죠. 또 인터넷 포털 서비스들의 품질 높은 검색어 기능, 그렇죠? 링크 분석, 키워드 간의 연결, 키워드끼리 강한 배포, 유권자들의 트윗을 분석해서 맞춤형 캠페인을 펼친 버락 오바마, 재선에 성공했잖아요. 그죠? 굉장히 크죠. 우리나라에서도 뭐 정치인들이 관심이 많이 있는 분야이기도 해요. 실제로. 미리 읽지 못한 유권자들의 표심을 읽을 수가 있으니까. 그죠? 그리고, 이제 그러한 이유 때문에 빅데이터 분석이 되게 통계적인 방법론으로 고차원 회귀 분석, 여러분들 뭐 아마 방법론 다 공부할 겁니다. 분류 분석, 다중 비교, 앙상블, 치적화 알고리즘, 차원 축소, 네트워크 분석, 뭐 네트워크 어널리시스 쪽에서 굉장히 많은 연구가 최근에 또 있었고, 군집화, 클러스터링, 비주얼라이징, 시각화, 온라인 분석, 병렬 계산, 뭐 R 이런 것들이 이제 있고, 여기서는 이제 빅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해서 분산 처리 시스템의 맵 리듀스, 또 비정형 빅데이터를 정형화하고, 이제 맵 리듀스를 통해서 그러니까 잘 생각하면 우리가 뭔가를 분석하려고 하면은 빅데이터가 비정형이지만 정형화 시킬까 안 시킬까? 정형화 시켜. 그러니까 정형화되어지는 데이터가 지금까지 있었어. 그래서 이렇게 최고에 있는 중간자, 경영정보 시스템에서 중간급에 있는 익스큐티브 매니저들을 위한 시스템 같은 데에서는 익스큐티브 매니저가 볼 수 있는 통계값들이 제시된다고. 엑셀로 보면 이렇게 동그라미, 핫도그 뭐 이런 형태로 이렇게 도너츠 이런 형태로 이렇게 표 나오면은 비주얼 되니까 쉽잖아. 근데 엑셀 같은 게 대표적인
이렇게 포맷되어진 형태란 말이야. 그 형태로. 그렇게 회사 내 여러 자료들을 그렇게 옛날 레거 시스템에서 그 안에 있는 고객 정보 등을 다 DB에서 고객의 빈도가 몇 번이고 횟수가 누구고 성별이 어떻게 되고 이런 분류를 잘 해줬단 말이야. 그럼 그걸 보고 우리 회사는 여성 회원이 많군. 신기하네. 마케팅을 잘했나 봐. 그러면 이번 달에는 뭐 남성 회원을 늘리기 위해서 뭘 어떻게 하지? 이런 의사결정 할 수 있잖아. 중요적 언제 바꾸고 다 셀리고 앉아있겠냐. 그치? 그런데 비정형이라고 기존에 구조화되어져 있던 그런 데이터와 포맷이 좀 다른 자유로운 데이터들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한 거야. 들어왔는데 얘를 분석하려니까 어떻게 해요? 하둡에서 이 맵 리듀스를 통해 가지고 이제 맵 리듀스에 각각의 함수 값이 있어요. 함수를 쳐갖고 매핑을 시켜. 그 다음에 중복되는 걸 또 빼고 또 리듀스 해가지고 리듀스를 시켜. 그러니까 리듀스를 한 번 더 시키면 어떻게 되냐면 이 하둡이 처리할 수 있는 그 빅데이터 처리 시스템 포맷, 분산 처리 파일 시스템 포맷에 맞는 정형화된 포맷으로 구성되어져요. 왜냐하면 이게 분석하려면 기준점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뭐든지 분석을 하려면 그러니까 그 기준을 잡을 수 있는 베이스라인을 딱 잡는단 말이야. 그치? 정형화 시키는 거야. 그 기준을 다 한 번씩 필터링 하게끔 하는 거야. 리듀스 시켜가지고, 리듀스. 맵을 그려놓고 다시 리듀스 시키고, 리듀스 시킨 다음에 그 값에서 이 정형화되어진 값을 어널리시스 분석해서 비정형화되어진 것을 분석하고 정형화된 것까지 플러스해서 새로운 인사이트를 높은 사람이 보여줬는데 기존의 레거 시스템에서 빈도 몇 번이요보다 훨씬 더 관계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여주니까 더 잘 맞고 더 굉장히 대용량의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다양하게 분석되어지네? 괜찮다. 선거가 얼마나 박빙이야. 얼마나 치열해. 막 이럴 때 막 실시간으로 막 뜨는 거야. 예를 들어 볼까? 국회의원들이 실시간 지지도 같은 것들을 생각해 본 적 없어? 혹시 주식처럼? 옛날 때 국회의원들에 대한 주식을 대해서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빅데이터 시대에 우리가 생각하는 의정활동한 사람이 한 사람이 얼마나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어. 맨날 손가락질 하잖아. 손가락질 하는 건 너무나 무책임하지. 지가 뽑아놓고 물론 뭐 내 표가 4표였다 할지라도 여튼 내 지역구에 그 사람이 나랑은 너무나 먼 사람 같지만 나에게 너무 많은 영향을 미치는데 어떤 짓을 하고 뭘 하고 있는지 알 길이 없잖아. 근데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로그 데이터, 의정활동하고 있는 것에 있어서 공개될 수 있는 데이터, 그런 것들을 내가 필요한 걸로 잘 처리해서 알려주고, 내가 보고, 그때마다 또 내가 그 사람들에 대한 관심도, 예를 들어서 내가 실제로 우리 트윗 분석 관습할 때 유권자가 트위터나 이런 데에서 경쟁하고 있는 두 후보에 대한 빈도가 이 사람이 월등히 많았더라 했더니 의외로 이 사람이 되더라 뭐 이런 것들이 좀 나왔잖아. 굉장히 단순한 분석인데도 회자가 많이 됐는데 나왔더라. 그 사람에 대한 평가가 언어적인 것을 분석했더니 포지티브한 게 좀 많고 여긴 네거티브한 게 많았는데 그랬더니 좀 더 얘가 됐더라 뭐 이런 게 있어. 마찬가지로 리얼타임으로 이 사람에 대한 주식 변동처럼 이 사람에 대한 선호도나 뭐 정책에 대한 평가들이 우리가 일일이 뭐 정치인 A, B, C 정치인 이 새끼 나쁜 새끼, 아주 나쁜 새끼, 아주 좋으신 분, 아주 훌륭하신 분 이런 식으로 스펙트럼을 나눠서 네가 5점 척도로 스퀘어로 찍어 누르세요라고 얘기하면 누가 하겠니? 맨날 너는 365명인가 넘는 국회의원을 찍어 당기면서 살래? 위치마다 찍으세요? 막 이러고 있어. 그 앱 되겠어? 내가 부지부식간에 이야기하고 있는 알게 모르는 정치와 관련되어진 트윗, 페이스북, 내가 본 거, 좋아요 눌렀던 거, 포지티브 했던 것들 이러한 메커니즘들을 다 긁어다가 나는 잘 몰랐는데 그것들을 많이 긁었더니 우리 고려대학교 학생들은 지금 실시간으로 누구를 좀 선호하는 인기도가 높아가더라? 응? 그런 것들이 통해서 그 사람들에게 반영되어진 그 사람들이 봤는데 왜 그러지? 관계가 뭐냐면요. 그 관계가 다 오늘 이 발언 때문인 것 같은 걸 유추되고 있어요. 트윗에서는. 뭐 이런 식의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정책 참모가 있다면 어떨까? 그죠? 왠지 국회로 갈 것만 같은 착각이. 믿거나 말거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교육 정보를 저랑 같이 배울 때 교육 메커니즘도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런 방법으로 맵 리듀스를 할 것인가를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요. 요 내용은 우리 저기 선생님 잊지 마시고 다음 시간에 다음 주 요 내용을 할 거고, 제가 지금 강의 속도가 굉장히 느려지고 있는데 혹시 제가 여러분들 반응을 잘 모르겠으니까 우리 과대 인텔 뭐 좀 더 예전처럼 좀 빠르게 해주세요. 아니면 집중적으로 저에게 질문을 포화해 주세요. 저를 깨우치게 해주십시오. 또는 뭐 좀 더 많은 숙제를 등등등에 대한 얘기를 한번 좀 얘기해 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지금 말의 속도를 좀 천천히 하고 이렇게 하니까 나는 좀 편하긴 한데, 여러분들이 좀 봤을 때 너무 또 뻔한 얘기를 확 늘리는 느낌도 좀 있을 수 있거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좋겠고요. 이것으로 해서 오늘 오늘 수업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했습니다.